북한과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금까지 고위급 및 실무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는 다음 주 실무회담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내용 짚어주시죠. 네, 북미 정상회담 준비 현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최순미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베트남의 판빈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어제 이제 2박 3일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논의 내용 같은 경우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 그리고 뭐 국빈 방문에 대한 디테일 이 정도로 논의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판민민 베트남 외교부 장관이 이제 사흘 전인 10일 화요일에 리용호 외무상의 초대로 평양을 방북을 했고요. 이제 돌아오면서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지역과 국제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같이 어떤 견해 일치를 봤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하든지 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어쨌든 논의는 순전히 좀 진행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같이 방북을 했던 수행단을 좀 살펴보면은 마이프웍중 의정국장과 레티투앙 외교부 대변인 그리고 뭐 정부 수행원들 함께 베트남 언론 매체도 함께 갔거든요. 그래서 한 5명 정도 같이 방북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논의를 했을까? 내용을 2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첫 번째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원정 외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원정 외교의 수순으로 따라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전체적인 일정, 전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안전이라던가 의전 문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비용 문제까지 좀 실제적으로 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측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방문의 형식을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아마 이것은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북한이 베트남의 어떤 경제 개혁 개방 모델,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에도 리용호 외무상이 베트남을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었고 그때 베트남의 윗선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도 베트남의 경제 발전 결과 그런 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북한과 베트남이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 발전에 대해서 좀 협조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빈 방문의 형식으로 분명히 타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북한의 지도자가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이 이번이 만으로는 54년, 55년 정도 만의 일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이제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제 분야 후속 실무 협상 이제 시작이 되죠. 비건 대표가 이제 평양 실무회담에서 북한과 논의했다 이렇게 밝힌 12개 가량의 의제가 있는데 이게 모두 합의문에 담길지는 사실 미지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12개 의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근데 그 12개 의제를 조항을 상세하게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아마도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왔던 어떤 4가지 합의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의제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4가지 항 중에 이제 4가지 항들은 첫 번째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이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판문점 선언을 좀 재확인하는 의미 그리고 더불어 북한의 어떤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조치하겠다라는 항이었고요. 네 번째가 이미 이제 좀 진행이 많이 이루어진 북한의 6.25 전쟁 때 미군 포로 그리고 실종자 유해를 송환하는 문제 이렇게 4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4번째 항은 이미 실천이 되었는데 나머지 3가지 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평가가 이렇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포함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비건이
그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그 실무 협상에서 북한과 미국 양측이 이제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나누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었다라고 예, 예.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협상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못했다라고 비교적 솔직하게 좀 진솔하게 이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 이제 20일 전후에서 비건과 뭐 김혁철 등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또 실무 협상을 갖게 될 텐데 그때 아마 합의문이 또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12개 의제를 지금의 이 비건의 발언으로 봐서는 12개 의제를 모두 담을 수 있을까? 그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건 대표도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번에 할 수 있는 수위까지는 얘기를 하고 예.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좀 실체가 있는 그런 합의를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 12개 조항이 모두 담길 것은 이제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입니다. 또 다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맥락을 살펴보면 지난해 그 1차 정상회담 때와는 굉장히 맥락이 달라요. 예. 그때는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사안이었다라고 좋은 카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합의문에서도 최대한 구체적인 그런 조항들을 이제 담으려고 노력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항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4개 조항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가 될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 그리고 영변 핵시설만 폐기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중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이제 성과 없이 8개월여의 그 시간을 지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북한보다 오히려 더 간절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북한이 지난 9월에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아시다시피 영변은 이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되는 시설인데다가 예. 굉장히 규모가 커요. 390여 개 핵 관련 건물들이 이제 산재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영변핵 시설을 폐기한다라고 했을 때 북핵 비핵화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어떤 이슈가 사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만약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이번에 합의문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뭐 폐쇄, 신고, 검증, 폐기 이런 수순을 밟게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검증 과정이나 검증 방식에 대한 합의 문제는 아마 계속해서 북미 간의 어떤 의제 그리고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 이런 것들로 남아 있을 겁니다. 예. 자, 북한이 폐기하겠다고 밝힌 풍계리, 동창리, 영변 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사찰 내용도 여기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와서 보면 이제 풍계리, 동창리, 영변 이렇게 세 가지는 예. 비핵화의 어떤 아이콘처럼 지금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북한이 획기적인 조치를 전환을 해야 이제 또 그에 대해서 대북제재 해제라던가 하는 또 북한이 원하는 대응 조치 합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이것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제 9월 달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시설을 유관국 관련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폐기하겠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상응 조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영변핵 시설도 폐기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10월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시설을 국제사찰단 검증하겠다라고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풍계리, 동창리, 영변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미국의 대응 조치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내줄 것인가, 무엇을 내줄 것인가에 대한 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미국이 줄 만한 상응 조치 같은 경우는 뭐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종전선언 이게 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런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거는 경제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제재 해제 네네. 같은 것인데 이렇게 외교적 군사적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서 또 이쪽에서도 두 측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제재, 대북 제재 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가장 지금 간절하고 또 급박하게 바라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예. 네, 북한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마지막까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카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티븐 비건이 말한 것과 같이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북한이 요청한 것. 시 이제 경제 제재 완화와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개성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 그리고 이제 종전 선언 이렇게 네 가지를 어떤 상응 조치로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미국이 가장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은 바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시한 게 바로 평양 연락사무소 이제 개설인데.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필요합니다. 뭐 예컨대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하든 비핵화 조치를 취하든 미국이 그것을 가까이에서 근거리에서 이렇게 좀 관찰하고 또 협의하기 위해서는 이 연락사무소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행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